괴이한 건 한동훈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5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 5만 방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5만 방자. 한 장관의 말이 법과 원칙이라면 그야말로 괴이하다. 한 장관이 뇌물범죄라고 규정하면 그렇게 확정되는 거냐라고 괴이한 건 너다라는 비판을 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자 그럼 지금 이제 누가 더 괴이하냐인데 한동훈 장관이 괴이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저 조크가 괴이합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괴이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 남들 말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남이라뇨? 자당 대표신데. 뭐 어떻든 조금 전에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저런 반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참 뭐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그 법무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뇌물범죄를 공당이 비호한다 이래버리면 가치 중립적으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말하자면 범죄 옹호 집단으로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 발언입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 무슨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다가도 장관을 가게 되면 탈당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자칭 타칭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인 한동훈 장관이라면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포용적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뭔가 좀 아우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그런 평가가 있다면 저는 측근이라면 오히려 싸움이 있으면 좀 말리고 예. 좀 대결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그거 좀 완화시키고 이런 모습을 저는 오히려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싸움 있는 것을 더 큰 싸움으로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만들고 기름 붓고 야당을 상대로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한 어떤 이런 이제 정쟁의 불랑거리를 만든다. 글쎄 그런 선택을 뭐 한동훈 장관이 선택을 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저는 대통령이 부족한 것을 또는 대통령에게 부족하다라고 평가받는 지점에 보완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는 예. 것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야 최종적으로 설사 유죄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사사법 절차 과정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과연 행정가로서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괴이하다 이게 웃기냐와 관련된 논쟁은 필연적으로 노웅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제기가 됐는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가치 판단의 논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이 괴이하다라고 했지만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불체코 특권 남용 부적절이다. 58.4%가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24.2%는 적절하다. 17.4%는 모르겠다 내지 무응답을 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제 부결할까 가결할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다 조작이고 사안을 막론하고 지금 검찰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려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하고 앞으로 그 어떤 체포동의안이 와도 검찰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하기가 쉽잖아.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을 했는데 막상 부결을 하고 나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거는 특권이다, 남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이게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이 그렇게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뭐 통과했을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부결하게 된 거다. 땡큐 한동훈 이제 이렇게 한동훈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이 괴이하다고 한 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 게 어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때문이라면 만약에 자기 때문에 이게 부결된 거라면 그건 내가 설명을 너무 적게 한 탓이다. 과한 탓이 아니라 적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설명을 과하게 해서 부결했다? 그럼 내가 충분히 설명한 건데도 부결한 거네? 라는 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내가 적게 설명을 해서 부결을 했다? 그러면 부결을 한 건 좋은데 왜 나를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난해? 어차피 적게밖에 설명 안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말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참 괴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로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언젠가 올라오게 되면 민주당의 부담은 더 커져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 생각에 노웅래 의원 것도 부결하고 다 부결하는 쪽으로 검찰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몰면 그 부담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조사를 딱 열어보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 역풍은 더 할 것이고 과연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변명으로 이게 민주당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8.4%가 이제 부적절하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응답했다라는 여론조사에 대한 김수영 교수의 어떤 개인적 의견도 들어봤습니다.